한순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CJ 제일제당이 미국 만두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자 중국이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평범한 음식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까지 걸린 거대한 국제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싸움의 중심엔 그녀 CJ의 젊은 여성 전략가 이지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강력한 맹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었죠. 중국의 치명적 약점까지 드러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반전됩니다. 대체 그녀는 어떻게 중국의 공세를 이겨냈을까요? 이제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통쾌한 반격, 그 놀랍고도 짜릿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이야기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인연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윤입니다. CJ제일제당 전략기획팀 부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미국 만두 시장 공략을 위한 특수 프로젝트 팀을 맡게 됐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을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미국 진출은 기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졌죠. 저는 용기를 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만두를 덤플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굳이 덤플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두라는 이름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김상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이 부팀장, 현지화가 먼저 아닌가? 왜 굳이 낯선 이름을 고집하지? 그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요즘 미국에서 K푸드의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중국 덤플링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한국의 만두로 포지셔닝해야 해요. 그리고 이 독특한 두 줄 반복무늬 디자인으로 특허를 내세워 차별화하는 겁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 속 만두 표면의 독특한 주름 패턴을 가리켰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이 디자인은 제가 밤새 고민하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름 대신 두 줄씩 반복되는 무늬는 시각적으로 독특했고 식감도 일반 만두와 달랐습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현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회의실 전체가 의심의 목소리로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죠. 미국 시장 조사 데이터와 젊은 소비자층의 트렌드 분석 결과를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미국 젊은 층은 이국적인 음식에 개방적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펼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대표이사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부팀장, 자네 확신이 있나?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썼어요. 네, 확신합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한번 해보지.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동료 김주영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무리한 도전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괜찮아.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을 만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프로젝트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듬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마케팅 전략, 유통 채널, 가격 책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만두의 독특한 정체성을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 고민했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문득 어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주시던 만두가 떠올랐습니다. 그 추억이 담긴 음식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건 도전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비전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만두라고 타이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두 줄 반복무늬 디자인의 스케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놀라게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식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빈 사무실에 제 다짐이 울려 퍼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대형 슈퍼마켓 앞. 저는 우리 만두가 진열될 자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이 제품은 저희가 취급하기 어렵겠네요.
바이어의 냉랭한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 덤플링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매장에 공급하는 제품이 많다 보니 바이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 제품의 입점을 막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화려한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SNS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 기업, 중국 전통 음식 표절 논란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우리 만두를 비난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문화 도용입니다. 중국의 전통 음식을 표절했어요. 한 인플루언서의 격앙된 목소리가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어지는 댓글들도 비난으로 가득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팀원들에게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뉴욕 현지에서 함께 일하던 마케팅 담당 민재와 유통 담당 성준이 우울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중국계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주요 유통 채널에서 우리 제품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직전이었던 업체들마저. 성준이 한숨을 내쉬었죠.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덤플링 기업인 츠팡의 CEO가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를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어요. 한국 CJ의 만두는 중국 전통 음식에 저급한 모방품에 불과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진짜 덤플링을 맛봐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계 미디어들이 이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제품은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호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표이사가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의 김상무였어요. 이 부팀장, 상황이 심각하네. 프로젝트 철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망감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격할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방법이 있긴 한 건가?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네거티브 캠페인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팀원들을 모아 긴급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저는 가능한 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공격받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제품의 가능성을 알아본 거예요. 팀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계획을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네거티브에 맞서. 네거티브로 대응하는 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겁니다. 첫째, 제품 디자인을 더욱 세련되게 개선하기. 둘째,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 셋째, 현지 셰프들과 협업하여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 개발하기.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유통망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제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틈새 시장부터 공략할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거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성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아야 해.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빗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겠다고. 해시태그 챕터 3.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그녀의 혁신적인 전략. 뉴욕의 작은 키친 스튜디오에서 저는 현지 셰프들과 만났습니다.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만두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열정 넘치는 셰프들의 아이디어가 오가는 동안 저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이 치즈 필링은 어떨까요? 미국인들은 치즈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한 셰프가 제안한 치즈 만두 아이디어에 모두가 흥미로워했어요. 또 다른 셰프는 바베큐 소스를 활용한 필링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친숙한 맛을 우리 만두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신나고 설레었어요. 스튜디오를 나서며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인플루언서 섭외는 어떻게 되고 있어? 좋은 소식이에요. 유튜브 스타 에밀리가 우리 만두 리뷰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의 구독자는 500만 명이 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큰 기회였어요. 에밀리는 음식 리뷰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죠. 그녀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계약 조건을 최대한 좋게 해줘.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야. 다음 날 디자인팀과 함께 만두 패키지를 개선했습니다. 더 세련된 한글 폰트로 만두의 MANDU를 강조하고 패키지 전면에 두 줄 반복 무늬를 시각적 요소로 부각시켰어요. 우리의 독창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패키지 뒷면에 만두의 역사를 짧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국 만두의 독특한 역사와 특징을 알리는 거죠. 디자이너의 제안에 저는 두 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해요. 이것이 바로 교육 마케팅이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에밀리의 유튜브 채널에 우리 만두가 소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는 내내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에밀리가 패키지를 열고 처음 만두를 맛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정말 맛있어. 이 두 줄 무늬가 특이한데 식감이 일반 덤플링과 완전히 달라요. 크런치하면서도 쫄깃해요. 에밀리의 리액션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양한 소스와 함께 만두를 즐기는 모습이 500만 구독자에게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온라인 스토어의 트래픽이 폭증했어요. 준비해둔 재고가 몇 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저는 서울 본사에 긴급히 추가 물량을 요청했죠. 이후 며칠간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연이어 우리 만두를 소개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만두를 요리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소스와 함께 즐기는 모습이 SNS를 가득 채웠어요. 해시태그 KOREALMANDU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드가 됐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우리 제품을 거부했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미팅을 요청한 겁니다.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길 긴장했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실 소비자들의 문의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의 만두를 찾는 고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말에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매우 친절했어요. 즉시 입점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성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드디어 해냈어. 다음 주부터 전국 입점이야.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다른 유통업체들도 연이어 연락해왔습니다. 3개월 후 우리 만두는 미국 전역의 주요 슈퍼마켓에 진열되었어요. 판매량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비고 만두가 북미 시장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덤플링 브랜드들을 제치고 당당히 선두에 선 것이죠. 호텔방 창가에 서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같은 자리에서 느꼈던 불안과 절망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든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혼자 건배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러나 이 성공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울 본사로 복귀한 지 일주일 후 팀원들과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회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다음 단계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죠. 다음은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그때 홍보팀 박정우 팀장이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회사를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어요.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화면에는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의 트렌드 순위가 보였습니다. 1위는 해시태그 한국 CJ 문화도둑 해시태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만두는 중국 전통 음식인데 한국이 도둑질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했어요. 화면을 넘기자 중국 유명 배우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은 분노와 혐오로 가득했어요. 이건 예상 밖이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이 중국에서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가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었어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황구시보의 기사였습니다. 한국 기업 CJ, 중국 전통문화 훔쳐 미국에서 돈벌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에서 이지훈 부팀장을 직접 거명하며 중국 문화를 훔친 주범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이름이 중국 국영 언론에 주범으로 지목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이 떨렸어요. 대표이사 비서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대표이사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TV 화면에는 CNN이 보도하는 한중 음식문화 전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에까지 보도된 상황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 부팀장, 상황이 심각한의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있어 우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조직화되고 있다고 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국제법무팀 김태현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더 심각한 소식이 있어요. 중국 최대 덤플링 기업인 츠팡이 우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두 줄 반복무늬 디자인이 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특허 출원했던 디자인을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니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처음 개발한 디자인인데. 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2년 전에 유사한 디자인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는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의 성공이 이런 국제적 갈등으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미국 현지팀에서 상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우리 제품이 진열대에서 철수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팀장님? 민재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일단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 우리 디자인의 독창성을 증명할 자료를 모두 모아줘.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국제뉴스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이 갈등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중 음식 문화 전쟁, 글로벌 시장에서 충돌하는 동아시아 같은 제목으로요. 뉴스 앵커들은 마치 국가 간 분쟁처럼 이 사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여러 부서 책임자들이 모였고 대표이사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홍보팀에서 먼저 보고했어요. 현재 중국 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웨이보에서 관련 해시태그가 10억 뷰를 넘어섰고 중국 내 우리 다른 제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팀 보고가 이어졌어요. 츠팡의 소송 준비는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미국 특허청에 우리 디자인과 유사한 특허를 신청한 기록이 있지만 최종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케팅팀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만두 매출이 지난주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이 위기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를 단단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우리가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특허를 획득했어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마케팅 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요? 중국 정부까지 개입하는 상황인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국제 언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하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우리의 정당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아침 일찍 출근해 메일함을 열었더니 수십 개의 긴급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미국 법무법인에서 온 소송 준비 통지였어요. 츠팡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법무팀에 즉시 연락했어요. 태연이 곧바로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소장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액수도 엄청납니다. 태연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저는 책상에 양손을 짚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쪽 방어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2년 전부터 이 디자인을 개발했다는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득 지난밤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태연 씨, 우리가 왜 수세적으로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봅시다.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반격 전략이군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 순간 홍보팀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CNN에서 이 분쟁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며 저희 측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기회이기도 했죠. 대표이사에게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기대와 달리 그는 매우 신중한 태도였어요. 이 부팀장, 국제 언론에 나서는 건 양날의 검이야. 잘못하면 회사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저는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침묵하면 일방적인 비난만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기회가 필요해요. 긴 침묵 끝에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하지만 모든 말 한마디가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해 CNN 인터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홍보팀과 법무팀이 함께 모여 답변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최대한 안전한 답변만 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해요.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 조심스럽게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당일 서울 스튜디오에 앉아 뉴욕 CNN 앵커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눈부셨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부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지윤 씨, 중국 측에서는 CJ가 중국 전통 음식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만두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발전해온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한국 전통 만두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은 귀사의 디자인이 그들의 것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디자인 특허입니다. 츠팡이 주장하는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두 줄 반복 무늬는 우리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앵커가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잘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편을 드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미국의 유명 법률 전문가가 CNN에 출연해 이 분쟁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CJ의 특허가 먼저 등록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기업이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한다 해도 공식적인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일부는 중국 측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많은 이들이 음식의 혁신과 발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우리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계속됐어요. 츠팡이 미국 법원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매장에서는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 제품을 진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량은 계속 감소했어요. 한밤중 미국 현지 법무팀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지윤 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츠팡이 과거 미국의 식품기업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제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반격의 기회였어요. 자세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다음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세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반격을 준비할 때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긴급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밤새 준비한 전략 문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중국 측에서 새로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업부 이사의 보고가 있었어요. 중국 내 우리 다른 사업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우리 제품이 철수되고 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덧붙였어요. 미국에서도 매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물었어요. 이 부팀장, 어떻게 생각하나? 심호흡을 하고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국제 무대에서 정면 승부를 제안합니다.
뉴욕에서 국제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과거 특허 침해 사례를 공개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케팅 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중국 시장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지켜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긴 논의 끝에 대표이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략을 진행하되 중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자.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모든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되어야 해요. 법무팀 태연의 조언을 새겨들었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실패하면 회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현지 팀과 회의를 시작했어요. 민재와 성준이 현지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우리 제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CNN 인터뷰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를 점검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회견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텔 창가에 서서 뉴욕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 싸움은 이제 회사를 넘어 제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중국 언론이 저를 문화도둑이라고 비난했을 때 느꼈던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 떠올랐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많은 국제 언론사들이 참석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두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수백 년간 발전해온 음식입니다. 역사적 자료와 함께 한국 만두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두 줄 반복무늬 디자인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한 외관이 아닙니다. 만두피의 식감과 내부 조리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됐어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 디자인을 먼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저희는 모든 개발 과정을 문서화했습니다. 여기 특허 출원 기록을 보시면 저희가 먼저 이 디자인을 등록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때로 이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츠팡 그룹이 지난 5년간 미국 시장에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공개된 법원 기록들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했고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이번 사건이 특정 국가나 기업 간의 갈등이 아닌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존중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회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팀장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그날 저녁 CNN과 BBC는 기자회견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츠팡의 과거 특허 침해 사례가 주목받았어요. 국제 여론이 서서히 우리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법정 싸움만 남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대표이사였어요. 잘했어. 이 부팀장 자네 판단이 옳았어. 그의 말에 안도감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직 웃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법무팀의 태연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팀장님, 믿을 수 없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츠팡이 자신들의 특허라고 주장하는 디자인, 사실 그들도 다른 곳에서 베낀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거죠? 네, 미국 시장 조사 중에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작은 일본 식품회사가 유사한 디자인을 개발했지만 특허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츠팡은 그걸 가져다 썼고 특허를 자신들 이름으로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에서 거절당했고요.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바로 현지 법률팀과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이 정보는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법률팀의 수석 변호사 마이클이 제안했어요. 핵심 언론사의 독점 제보 형식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법정 밖에서도 여론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신중하게 언론사를 선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죠. 그들의 심층 취재 능력과 영향력이 이 문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저널의 기자를 만나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중요한 기사가 될 것 같네요. 철저히 확인 후 보도하겠습니다. 이틀 후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츠팡, 특허 분쟁의 이면 도용한 디자인으로 한국 기업 고소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츠팡이 과거 여러 차례 특허 침해를 했다는 증거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디자인조차 그들이 일본 기업에서 베낀 것이라는 사실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뉴욕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읽는 내내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민재에게 전화했죠. 언론 반응은 어때? 폭발적입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이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TSIFANGEXPOSED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법률팀은 법원에 추가 증거로 이 내용을 제출했어요. 예비심리에서 판사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양측 변호사를 따로 불러 비공개 회의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화해를 권고했다고 했어요. 성준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대형마트 3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제품을 다시 진열하고 싶다고 합니다.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중국 측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구시보의 후속 보도 톤이 한결 누그러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문화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대신 양국 기업 간 특허 분쟁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도 크게 달라졌어요. 온라인에서 우리 만두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늘어났고 판매량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직한 기업을 응원한다며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어요.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CNN에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이후의 상황에 대해 듣고 싶다고 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첫 번째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앵커의 표정이 훨씬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지훈 씨,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정당함을 믿었고 그것이 증명되어 기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이번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때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끝난 후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지 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감과 자부심이 넘쳐 보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했어요. 중국 기업의 공격이 결국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자충수가 된 것이었죠. 서울에 도착하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해냈네. 이 부팀장 자네 덕분에 회사가 위기를 넘어 오히려 더 강해졌어.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법무팀에서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츠팡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으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죠. 소송 취하 소식이 공식화된 다음 날 회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제가 직접 발표를 맡게 됐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긴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오후 미국 법원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소송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만두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통해 CNN, BBC 등 국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CJ의 역전승, 작은 디자인이 만든 글로벌 푸드 산업의 변화 같은 헤드라인들이었죠. 이번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워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대표이사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훈 부팀장을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랐지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직원들의 축하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홍보팀 정우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실장님, CNN이 실장님에 대한 특집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한국의 여성 리더라는 주제로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만두뿐 아니라 다른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어요. 김치, 고추장 같은 제품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CJ의 승리를 넘어 한국 식품 전체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싸움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었죠. 다음 주 CNN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앵커는 친절한 미소로 물었어요. 이지훈 실장님, 이번 경험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국 기업들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글로벌 시장을 향한 열린 마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우리 만두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수입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변화도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만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었죠. 본사에서는 글로벌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전략기획실 실장으로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두를 넘어 한국의 다양한 식품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다음은 김치와 비빔밥입니다. 우리의 전통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제공할 겁니다. 한 달 후 뉴욕 타임스퀘어에 우리 만두 광고가 대형 전광판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커밍순 K-푸드 월드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준이었어요. 실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식품산업협회에서 실장님을 올해의 혁신 리더로 선정했대요. 12월에 시상식이 있답니다. 그의 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성준 씨하지만 이건 모두의 성과예요. 통화를 마치고 책상 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로젝트팀 전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자신감과 행복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창가에 서서 맞은편 건물에 있는 CJ 로고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 로고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였어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더 큰 여정의 시작 우리는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거야.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전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표현해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